1주차 홈워크를 해봅시다. 화학 먼저 할게요. 화학. 톰슨 실험했던 음극성 간의 전자의 전하대 질량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그냥 한번 쭉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자료만 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식이인데 식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읽어보시고 이건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고등학교 이상 단원에 가야지 설명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거는 요 식입니다. 식.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자, 얘는 뭐고? 자, 얘는 뭐고? 자, 얘 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뭐 전기장이란 게 있고 자기장이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구나.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n분의 2는 뭐냐? 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n분의 2는 뭐냐? 자, n분의 2는 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어려워하지 말고. 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자, 이 첫 번째 운동 에너지는 자, EV다. 여기서 이제 E는 뭐냐면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원래 보통 이제 Q라고 하면은 전하량이란 겁니다. 전하량. electric charge라고 하죠. Q, 대문자 Q라고 썼던 거. 자, 그리고 V는 전압이에요. 전압. 그러니까 전압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전압이라는 것은 Q분의 W다. 1쿨롱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일의 양이 나와요.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하량은 에너지다 라는 식을 이용한 거와, 자, 요게 얘는 속도 선택기라는 겁니다. 속도 선택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두 식에 자, V라는 값이 공유가 되죠. 그래서 얘를 넣어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n분의 2만 남기고 나머지 문자를 넘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나오는 식도 써줘서 자, 이렇게 나면 이런 식이 된다라고 써주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밀리컨의 유적 실험, 얘도 똑같아요. 밀리컨의 유적 실험에 대한 자료를 쭉 봐요. 쭉 봐. 이런 내용이고 뭐 이렇게 했구나. 물론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 이게 대학교 자료입니다. 연세대학교네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실험 자료예요. 자, 당연히 이해가 안 가요. 자, 이거를 하려면 고등학교 과정 뭐 굉장히 열심히 고등학교 과정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중력은 나중에 이제 종단 속도, 자, 어떤 입자가 떨어지면 여기 있는 공기들의 마찰에 의해서 입자의 중력에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일종의 마찰력이죠. 그러면 점점 떨어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마찰력이 커지죠. 그래서 중력과 마찰력이 같아져서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상황에 와요. 얘를 이제 종단 속도에 도달했고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 중력과 종단 속도가 같아져서 등속 운동하는 상태구나. 두 번째 밑에 얘는 이제 힘에 관련된 겁니다. 자, QE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그러면은 금속판 사이의 힘. 자, 위쪽 방향에 힘을 가하면 이 이제 기름방울은 아래쪽에 mg, 그리고 마찰력 아래쪽으로 공기 유체 저항 kVr. 자, 위쪽은 힘, 아래쪽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 몰라. 자, 몰라도 돼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뽑으면 됩니다. 전자의 전하량을 주어졌네요. 자, 전자의 전하량을 얘만 딱 뽑아가지고 보면은 알려줬어요. 자, 질량과 전하량의 비율을 알려줬어. 근데 전자의 전하량을 알려줬어. 전하량 이거래. 그쵸? 이거래요.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어떻게 돼요? 얘를 대입하면 질량이 나오죠. 질량이 나옵니다. 질량.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돼요. 요거 뭐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하면 되고, 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살짝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이게 화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산란 실험. 원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자세하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이거죠. 알파 입자라는 걸 쏘면, 알파 입자 이거 외우기도 시켰던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자, 여기 금박이 요렇게 있으면, 금박이 요렇게 있으면 알파 입자가 가서, 자, 대부분 직진하고
굉장히 극소수의 입자만 되튕겨져 나오더라라는 얘기. 그렇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태양계 모형 또는 행성 모형이죠.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전자는 주변에서 원운동하고 있다라는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금박 대신 은박을 했으면, 자, 금과 은의 차이는 양성자의 개수 차이가 있죠. 약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은은 원자 핵의 양성자가 더 작기 때문에 그 원자 핵을 맞고 휘어지는 알파 입자가 더 적을 것이다. 자, 핵의 크기도 더 작아서 핵을 맞고 튕겨져 나오는 입자도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럴 것이다. 답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럴 것이다. 자, 만약에 톰슨은 푸딩 모형이죠. 푸딩 모형. 자, 푸딩 모형이 맞다면, 자, 원자 핵이 없고 플러스 전하가 퍼져 있기 때문에 얘 이렇게 살짝 대부분이 휘어지는 이런 알파 입자들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화학은 이렇게 해서 그죠? 끝내고 뭐 3번이 2개가 있냐?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화학은 끝내고 그다음에 물리를 봅니다. 물리. 자, 물리.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방식을 따라 지구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럼 배운 대로 자,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이다. 햇빛은 나른하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므로 자, 이 식이 성립하면서 그러므로 얘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서술형 쓰는 방법이에요. 논리적으로. 자, 요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 답을 작성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기회가 있으면 이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리스타쿠스의 방식을 따라 달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나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영어죠. 영어. 대충 해석하고 자,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읽어보면은 한 이틀을 계속 쳐다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그죠? 시간이 걸리면 패스. 나중에 해야지. 자, 아리스타쿠스 또 하나네. 패스. 나중에 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시간이 걸리면 물론 되게 재밌겠다 해서 끝까지 해도 돼. 끝까지 해도 돼. 그걸 원하는 거죠. KJSO에서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패스하시고. 자, 과제 4번. 태양은 너무 밝기 때문에 맨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건 위험하다. 이 점을 고려해서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나도 이제 아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 뭐 떠오르는 게 눈에 안 보여. 그럼 눈에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자, 일몰하는 거나 일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찾아본다. 일몰. 자, 얘가 지평선 밑에 있다가 뜨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분이래요. 2분. 자, 그러면 이게 자전 속도와 관련돼 있죠.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이렇게 있죠.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거리는 알죠, 그죠? 1억 5천만 킬로미터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자, 얘의 크기를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지? 까지 해서 다 찾을 수 있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질문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찾아봐서 아는 정보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2분 걸리니까 자,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데 1시간에 15도죠. 1시간에 15도입니다. 1시간에. 자, 그러면 다시 분으로 나눠서 자, 그러면 60분의 15도예요. 그러면 60분의 15 도니까 자, 60분의 15도가 뭐야? 1분당 각도죠. 그렇죠? 그럼 뭐야? 1분의 4분의 1도 돌아가죠. 4분의 1도. 자, 2분이니까 4분의 2도. 그러면 0.5도. 그렇죠? 0.5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요 차이가 몇 도라는 거야? 0.5도 차이 나는 거죠. 0.5도. 자, 그러면 얘도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라는 식을 쓰면 되죠. 그러면 2파이 r 대 360도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 호의 길이 자, L 자, 얘가 2파이 r이니까 자, 얘가 L 대 0.5도. 근데 여기 r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여기다 놓고 자, 이 L을 구하면 되죠. 또는 뭐 조금 더 생각해봤어요. 더 생각해보면 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 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 자, 태양의 그림자에서 이제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또 얘의 시간을 측정하면 요 사이 각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요 사이 각도를 알 수 있으면 얘와 얘 그쵸? 이 태양의 이 크기 가려지는 이 빛 이제 태양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얘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 각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이 각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거리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식과 월식이 걸리는 시간 보니까 뭐 일식은 7분 40초가 최대 시간이래요. 그러면 이 7분 40초를 또 각도로 환산해서 그러면 이제 달의 공전 속도, 그죠? 달의 주기로 공전 속도를 구해서 각도를 측정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자, 그리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문제 5번. 자, 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했죠. 자, 그러면은 T1, T2 동안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은 T1인 지점과 T2인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자, 그리고 T1과 T2일 때의 순간 속력. 자, T1일 때의 속력은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자, T2일 때도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자, T2일 때 기울기가 제일 작죠.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아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 그 다음에 T1의 기울기가 제일 크죠. 기울기. 자,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입니다. 기울어진 정도.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길이 100m인 열차가 등속 운동하다가 철교의 등가속도 운동으로 통과했다.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지나갈 때 속도가 20m/s예요. 자, 그리고 나올 때 속도가 30m/s예요. 그리고 시간이 20초 걸렸어요.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뭐죠?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는 결국 25로 갔으니까 500m예요. 500m인데, 자, 얘가 철교의 길이가 있는데 사실 철교를 지나와서 자기의 몸통 길이만큼 더 빠져나왔죠. 몸통 길이가 100m예요.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100이 뭐다? 500이다. 그러면은 철교 x는 400m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지했던 물체가 직선 운동할 때 가속도와 시간 관계의 그래프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프 바꾸기. 자, 그래프를 바꾸는 식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 들어갈 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건데, 자, 가속도는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이 가속도예요.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속도로 하면 속도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인 것처럼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자, 기울기가 3이라는 거죠. 기울기 3, 2초 동안. 자, 2초 동안 기울기가 3이에요. 기울기 3. 그러면은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 3이니까 2초일 때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고. 자, 그다음에 얘는 등속 운동했다. 그다음에 얘는 반대로 다시 되돌아왔다. 라는 얘기죠. 3초일 때 속력, 3초일 때 6m/s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6초 동안 이동한 거리.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밑면적 구하면 돼요. 24m죠. 자, 그 다음에 8번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자, 9번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은 물론 수학을 매우 잘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수학을 못한 상태에서 물리를 하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1초당 빠르기의 변화량이다.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식. 자, 등가속도 운동식.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그리고 S 변이 위치의 변화량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자, 세 번째. 자, EAS 1번식과 V식과 S식 요 두 개를 조합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 소거한 겁니다.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중력장이에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만약에 내가 처음에 던진 속도를 윗방향이라고 했으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자, 윗방향으로 던졌으면 가속은 마이너스니까, 자, 얘를 중력장에서 운동하는 방정식. 자, 상방으로 던져진 운동은, 자, 속력은 V0 빼기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값을 붙입니다. GT 이렇게 되고, 자,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G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곱이 되죠. 자, 요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풉니다. 자, x는 0. 자, 기준. x는 0일 때 기준이야. 기준인데 이미 높이 h인 곳에서 출발을 한대요. 자, 여기서 v0로 던졌대요. v0로 던졌어요. 자, xt 괄호치고 t면 자, 이 높이 x라는 어떤 값을 그러니까
요 높이축이 지금 뭐냐면 높이축을 x로 놓는데 이 높이축에 대한 것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값, 그렇죠? 높이값은 시간에 대해서 높이값은 원래 있던 높이에 얘가 던져서 올라간 높이는 2번식을 쓰면 되죠, 그죠? 던져서 올라간 높이는 2번식을 쓰면 돼요. 자,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니까 시간이 포함된 식으로 쓰면 되죠. h 더하기 v0t 빼기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자, 물론 요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가 보다. 나중에 자세히 하면 돼요. 자, 물체가 도달한 최고 높이는 얼마냐? 자, 얘가 올라가서 자, 그러면 속도가 점점 느려서 최고 지점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최고 지점은 원래 h에서 얘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2g분의 v0의 제곱입니다. 자, 요 밑에 있듯이 자, 최고 높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나중에 속도가 0이 되는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0이라 놓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높이 값이 나옵니다. 그게 2g분의 v0의 제곱이라고 나오죠. 자, 최고 높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자, 이거는 이걸로 보면 돼요. 첫 번째 식.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최종 속도가 0이 되니까 나중 속도가 0이 됐을 때 걸리는 시간 t는 g분의 v0 이렇게 하면 되죠. g분의 v0. 자,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면 올라갔던 애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니까 기준 처음 위치에서 마이너스 h인 위치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돼요. 자, s가 변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h.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여기서 t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근의 공식으로 t 값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근의 공식에 때려 넣으면 돼요. 그럼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 자, 시간을 구했으면 그때의 속도는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 그렇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빼기 gt. 자, t를 구했고 g를 알고 v0를 아니까 v를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까지 1, 2, 3, 4번에 했던 값에 h를 20m로 놓고 v0를 30으로 해가지고 다시 풀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습하라는 얘기죠. 다시 풀어보시고. 자, 두 번째 상황. 자, A는 6m 위에 있다. 자, 6m 위에 있습니다. B가 A가 V0라는 속력으로 위로 던졌어요. 자, 던졌는데 1.5초 뒤에 얘가 잡았대요. 자, 그럼 얘는 뭐야? 또 얘는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아까 식을 똑같이 또 쓰면 됩니다. 자, 야구공을 던진 처음 속도는 얼마인가? 자, S는 V0t-2분의 1 GT의 제곱에서 S가 6이죠. 그죠? 그러면 6에다 놓고 V0t 시간은 1.5초니까 여기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V0는 6분의 69 m/s가 나옵니다. 자, 야구공을 잡는 순간 야구공의 속도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식 V는 V0-GT 해가지고 자, V0를 알고 있고 그죠? G는 10이고 자, 걸리는 시간이 1.5니까 V 값이 얼마가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1.5초 위에 다른 시간에도 공을 잡을 수 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아까 S는 V0t-2분의 1 GT의 제곱에서 자, S가 지금 6이죠. 6은 자, 6. 그러니까 기준 높이에서 6m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가만히 놔두면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6m일 때 자, 초속도 구했어요. 초속도 얼마? 6분의 69t 빼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 자, 뭐야? 얘를 x로 놓으면 2차 방정식. 자, 근의 공식에 또 놓으면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자,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근의 공식을 넣어서 t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그래요.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되고 이걸 배워가는 거죠.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났네요. 문제가.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